아준의 노란 불의 끝판왕인 우리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간만에 컴퓨터를 켜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선자리에서 만나서 서로의 조건을 따져보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 남자였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서로 넉넉했고 결혼해서의 삶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첫 만남 이후에 5번을 더 만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를 귀한 사람 대접을 해주었고 천사같이 구는 모습의 시댁이랑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해서 시댁에 살고 있는 저보다 5살이 많은 손이 신우가 마음에 조금 걸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늘 제 편히 서서 이야기를 해주니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연애를 한 지도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았는데 3개월이면 서로 마음이 맞는 거야 다 확인했을 텐데 결혼을 서둘렀으나 좋겠다. 저희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우리 아들이 어디 모자라는 점이라도 있는지 너무 각도를 재면서 따지면 결혼해도 피곤한 거라네요. 마음이 맞을 때 분위기가 확 올랐을 때에 결혼해야지. 신혼생활을 기억으로 평생 사는 것과 다름없는 거잖아. 야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아직은 서로 생활 습관 같은 것을 모르는 게 많고 또 결혼 준비를 하려면 집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잘 상의해 볼게요. 집이 뭐가 걱정이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하면 내가 집도 별이라도 따다 주마 하늘에 걱정하지 말고 결혼을 서둘러 해야 해 살면서 다 맞춰가는 거지. 혹시 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더라도 신우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결혼해도 되는지 고민이에요. 신우가 결혼할 때까지 우리 관계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딸도 만남이 없고 이대로 선자리만 돌고 있으니 결혼을 언제 시켜야 하는지 너희도 결혼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누가 먼저 결혼하고 그게 뭐가 중요한지 시기와 때가 있는 법이야. 우리 딸 걱정 말고 빨리 결혼을 시작해야 해. 시어머니는 시집 못 감 신우 걱정은 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은 순서가 있는 법인데 그 순서를 무시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그만큼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여직업이나 남편을 가진 아이도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명절에도 우리 집은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해. 그런 집들과는 다르다. 우리 집은 우리가 겁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별개로 아무 일도 없다. 시어머니가 일도 하나 시키지 않고 다정하게 웃으며 살 만큼 힘들 것 하나 없다고 했으니 나는 결혼 후 너와 몇 달 후 결혼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나는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매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말씀하셨다. 몰래 제사 지내는 대사께 반대해야 할까요? 옛날 허위허투게스트주의에 해석느 살아 하기 전에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 2번 생각해본 보기가 다르겠다고 생각하는 게 최석일까요?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우리 집은 다른 집들처럼 조상님 생신 때도 모두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집은 그 정도로 바쁜 집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하자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히 며느리로서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살면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겠어요.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인터넷을 보기만 해도 모든 정보가 잘 정리되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요리를 만드는 법까지 다 알려준다는데 그 정도면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 어딨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 있고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게다가 제사라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요. 다른 집들보다 덜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작은 차이지 배우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면 되는데 우리가 매달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딱 하라는 거니까 명절 되면 미리미리 와서 음식만 잘 만들면 된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모시는 조상님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효도하는 셈치고 기도빨 잘 들으면 좋은 거지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게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건 그때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명절이 되어 전도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차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어서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우왕좌왕 정말 인터넷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날 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모두 성의가 차이 나는 일이에요. 아,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익숙하지 않네요. 애써서라도 먼저 집에서 연습을 좀 해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핀잔이 속을 태운 대답이 돌아올 줄은 몰랐기에 조금 당황했는데 실망스러웠던 것은 그 신호라는 건 방에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틀에 갇혀서 코끼리도 안 비친다는 것이었어요. 방에서 무슨 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나와서 제가 부친 점 중에서도 모양이 예쁜 것만 쏙쏙 골라 먹었거든요. 아, 성미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6점만 한가득 입에 물고서 뭐 더 먹을 게 없나 기웃거리는데 예쁜 것들만 먹으니까 온통 못생긴 점들만 남아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가 한 소리 했으니 제가 열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우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아, 형님이야말로 이 집 한 사람이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저는 남이나 다름없는데 형님은 조상님 핏줄이야. 그러니까 형님도 여기 와서 저 좀 붙이고 도와주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이런 건 시집 가기 전에 미리미리 연습도 하고 해야죠. 어머, 올케는 추가 회인 몰라 추가 회인 올케는? 지금 이 집의 사람이 되었으니 조상님들을 위해 나를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난 시집 가면 다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남자라서 남자. 형님도 아직 시집도 안 가놓고 출가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 혼자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사람이 부정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니까 전부 아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아들 낳는 시작하면 그만이니까 조상님들이 잘 지켜보실 필요도 없지. 그러면서 코를 들고 방으로 돌아가다가 부침개를 뒤집어 쓰다가 거의 신우의 머리도 뒤집을 뻔했어. 뭔가요? 시어머니가 신우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랬나 봐요. 그냥 혀만 찌찌해서 차고 그만둔 적이 있죠? 결혼 전에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댁이 전부 가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야말로 시집에 와서 남의 조상이나 모시고 기리는 종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1년에 고작 2번뿐인 명절이니까 내가 한번 참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죠. 그 다음 해가 되었음에도 갑자기 시집을 가겠다던 신우는 소식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선자리에 나가는 것 같긴 했지만 뭐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의 모든 관심사가 신우이의 결혼에 쏠려 있을 정도로 온통 신우 결혼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뭐라도 생각이라도 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받았어요. 나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죠. 정말 황당했죠. 아이, 어디 괜찮은 남자가 주변에 없어요. 이제는 뭐 손자리도 들어올게. 다 들어왔는지 더통 연락도 하고 말이에요. 세상의 반 이상이 남자인데 우리 딸 짝꿍 하나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세상에 괜찮은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 짝을 찾지 않았을까요? 형님이 결혼할 마음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나이가 꽉 찼는데 이제는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러지 말고.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 딸이랑 어울릴 법한 사람 없어요? 아이, 우리 며느리 가족 중에서도 괜찮은데? 우리는 겹사돈 같은 거에 대한 편견 같은 거 없으니까? 네, 겹사돈이 아니죠. 지금 제 남동생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죠. 1살 어리다고 했나요? 우리 딸이랑 6살 차이면 딱 아니겠어요? 요즘은 연애가 대세라고 하잖아. 직업도 전문직이라 평생 직장 다니는데 월급도 괜찮다고 들었던 것 같아.
아이 그 남동생한테 우리 딸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줘봐. 혹시 알아 만나보겠다고 할지? 아이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겹사돈이나 겹쳐진 일이죠. 아, 어디 신우를 우리 동생한테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제 동생 진짜 잘 나가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 우리 딸이 어디서 어때서 왜 그리고 꼴리 깊어 있다고 꼴 안 들어가니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거라고 한다. 사진 한번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아이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계속 나빠. 우리 딸이 지금 내 동생에 비해 너무 모자란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어머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돈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제 동생이랑 형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우, 상상 쫓아가기 싫어요? 그리고 저 시집 볼 때만 해도 형님이 곧 결혼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었어요. 그때야 뭐 일단 우리 아들이라도 먼저 결혼시켜야겠다 싶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 아, 그리고 만나는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니 남자가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곧 생길 줄 알았더니 여의 선자리를 돌아다닐 줄 알았겠어. 시어머니는 저를 안심시켜서 아들이라도 먼저 결혼시키려는 욕심에 만나는 남자도 없는 신우를 곧 결혼할 거라고 거짓말을 해댔던 것이었어요. 아이,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되는 남자가 있나 싶긴 했지만 시집 보고 신우의 고를 보니까 제가 남자라면 신우 같은 여자 안 만나고 싶겠다고. 아고, 신우가 밖에서는 어떤 꼬라지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집 밖으로 와서 나가지 않으면 씻지도 않고 방도 완전히 돼지처럼 되었다. 우리 집에 있던 그는 나처럼 하는 법을 몰라도 음식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전혀 없었어요. 알다시피 라면 끓이기 정도만 알고 그냥 주어지는 음식을 입에 넣고 보는 사람이었죠.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풀떼기랑 닭가슴살을 주워 먹긴 했지만 코끼리도 배당되는 양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몸이 점점 부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제게도 해결책이 없었죠. 그러나 시어머니 눈에는 그 동작이 이쁘게 보이나 봐요. 고슴도치도 분명 예쁘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단순히 복스럽게 먹지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 남자가 없을까요? 우리 딸이 도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야, 너도 얘가 빨리 시집을 가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니니 선자리 같은 것도 좀 만들고 해봐라. 너희도 두 다리 뻗고 자려면 집안의 걱정거리를 빨리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말해, 나는 신우가 시집가는 거랑 제가 두 다리 뻗고 자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결혼 2년 차가 되고 세 번째 명절이 되었는데 이제는 슬슬 제사 음식도 손에 익어서 그런 건지 속도가 좀 붙더라고. 제사까지 다 마친 뒤에 할 일이 더 이상 없으니까 나도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짐을 챙겨 일어났어. 어머님 쉬세요. 우리는 이제 친정으로 갈게. 도착해서 연락 드릴 거야. 방에 들어가 계신 시부모님에게 방문 너머로 인사를 하고 현관문으로 가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어. 열리더니 신우가 씩씩거리면서 나오더니 저에게 버럭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어디 추가의 명절에 친정 간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 명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냐고.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다 끝이 났잖아요. 저도 친정 있는데 당연히 가봐야죠. 명절에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만 인사를 안 드려요? 이거 기본이 안 되어 있네? 기본이 당연히 명절은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지. 친정이 언제든지 자주 갈 수 있잖아. 나는 시집 가게 되면 무조건 명절이든 행사든 시댁에만 붙어 있을 거야. 그 전에 형님은 조상님께 시집 가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사상 올릴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시댁에서 뭐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런 건 미리 준비를 해두어서 실전에 활용하는 법이에요. 저는 친정에 갈 거예요. 얘 좀 봐라. 지금 5살이나 많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올케는 나 무섭지도 않은가 봐. 나를 손님으로 대해 신우야. 또한 우리 조상님들을 꿈에서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나한테 인사를 했으니까 제사상에 손대지 말라고 하던데 굳이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일을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조상님들이 꿈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말이면 모두 끼워 맞추면 되는 줄 아는 신우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도 재주인 것 같아서 신우가 팔짱을 끼고 그게 맞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명절이니까요. 우리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근처 경치 좋은 곳을 다녀오고 맛집을 방문도 하고 그래 얼마나 즐겁겠어. 100번 양보해도 돈을 주어주고 그런 소리를 하면 나도 말을 하지 않아.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사람이라고 맨날 말만 하면서 효도는 입으로만 하는 신우가 얄미워도 너무 얄밉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손이 시우만 아니었으면 뺨을 한 대 날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야들야들하게 굴던 신우에게 짝이 있었는지 결혼 3년 차에 드디어 신우가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일이 바쁘거나 뭔지 요란한 법석을 떨고 있었는지 아이 대통령이 결혼을 해도 그 정도는 아니겠다 싶을 정도로 난리를 쳤다고 해요. 드레스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것까지요. 정말로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는군요. 나는 신우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얼마나 조상님에게 기도를 드렸는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나를 정확히 시집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무가 처음에는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조금 지난 후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여전히 상당히 잘 벌어들이는 편이었기에 생활비도 꼬박꼬박 제공하며 우리 친척들도 잘 배려해 주었습니다. 늘 살쪽살쪽한 사위로서 맛있는 음식을 푹푹 싸드리고 돈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시어머니로부터 큰 문제가 된 것이었죠. 나는 남편이 우리 친척들을 너무나도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였고 명절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들었고 이윽고 공감하지 않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들어도 참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꽤 되고 너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요새 젊은이들은 맞벌이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일 그만두는 등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너도 그에게 잘해야 해가 그렇게 설득을 시도해봤지만 그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준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나도 출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에게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혼 후 일 그만두는 걸 요새는 비난하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취직이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일하고 싶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좋겠다고 말했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다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 뭘 그렇게 청색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 그런 단어가 있다고 말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생활비를 사용 중인 건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아이 계획도 입고서 그만둔 것인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굳이 퇴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한 것이었어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건 오로지 저와 남편의 삶을 위해서였는데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은지 저에게 자기 수발을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당연히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시어머니가 불러내는 곳에 가야 했던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예, 지금 보여주신 바와 같습니다. 가야 하는데 색이 많아서 그런데 차를 타고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로 조금 같이 보러 가자고 운전사로 쓰이는 게 당연하고 장을 보러 가서 제가 살 물건을 골라 놓으면 꼭 찬소리를 한마디씩 덧붙이곤 해요. 아이야, 너는 왜 이걸 샀어?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닌가니 더 저렴한 물건도 있잖아. 굳이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야? 남편이 준 생활비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고르는 거야? 이 정도로 사치라고 하면 더 싼 물건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무튼 대형마트가 문제인 거야? 이름값을 붙여서 값이 너무 비싸다니.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산 것까지 다 계산하라고 합니다.
내가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고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아들을 글쎄 뭐라고 하면서 등골을 빼놓는다고 하는 것과 매번 30만 원 이상 어떻게든 낼 수 있는 자신 두시를 기대하는 것은 빼내는 행위나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요. 또 누가 더 등골을 빼먹는 건가요? 게다가 궁시렁거리면서 저에게 헛돈 쓰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저를 굳이 불러내서 음식값 계산도 저에게 맞추는 경우를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한두 번은 계산을 해주었지만 무슨 호구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쯤 꼭 불러내서 음식값 계산을 시키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도 한두 푼 하는 음식점이 아니라 소고기 집이나 고급 회집 같은 곳에서요. 생활비로 충당을 하고 있긴 했지만 때로는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남편에게 말해서 생활비를 조금 더 챙겨받았지만 시어머니가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생활 수준에 맞게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돈을 빼먹는 나쁜 년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어머님의 개입으로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빼먹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돈을 빼먹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키우면서 사용한 돈이 얼마나 될지 말하는 게 중요하나요? 이 부분은 아들의 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니 잘 관리해 써야 할 부분이에요. 남편은 제가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서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내려가지 말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면 자기한테 말을 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활 비교를 해서 시어머니의 사치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는 없었으니까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저희 친정에 더욱 잘하려고 했고 용돈도 팍팍 들렸어요. 제가 진짜 남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진지하게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하고도 남았다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저도 힘을 좀 줘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신라는 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옆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동조를 하던데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말리는 신우가 더 얄미운 법이라는 말이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신우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게 해달라고 제발 그런 집에서 평생 고생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100일 동안 물뜨고 기도를 받들어 봤습니다.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신우이가 시집을 잘 간다고 해도 너무나도 잘 갔다. 신우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는데 명절 당일날 오후도 아니고 전날 아침부터 시댁에 찾아왔었어요. 저는 당연히 명절 준비를 하느라 시댁에 가서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현관문 알람이 울렸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까 수우가 떡하니 서 있었는데 진짜 당황스러워서 인터폰을 통해 뭐야? 라고 말했어요. 아니 명절 오후도 아니고 전날 아침부터 형님이 여길 왜 찾아왔냐고 했더니 이사 나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오겠다는데 왜 그래? 우리 엄마 바러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문 좀 열어봐. 나 짐 들었어 했다고 해요. 문을 열어주고 싶었던 생각이 들지 않아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비거리면서 말했어요. 형님, 추가 회인이 아는 말 몰라요. 명절에 어디 친정에 와요. 시댁에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텨야지 형님. 내 시댁으로 가세요. 혼자 속 시원하다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등짝을 폭 소리나게 때리더라고요. 무슨 말이 그래? 우리 딸이 문 앞에서 짐을 들고서 있다는데 문을 열어주지는 못할 망정 뭐 출가 외인이 어쩌고 그딴 소리나 갈 거야 그러면서 버선발로 뛰어가서는 현관문을 열고 와요. 우리 딸 고생했다. 어서 와라 하면서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누가 보면 몇 년 만에 이상 가죽 상봉하는 모양새였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둘이 만나서 밥 먹었으면서 신우가 짐을 시어머니에게 주더니 저에게 걸어와서는 그러더라도 뭐라 그랬어, 출가. 외인이 아니면 문을 열어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아침부터 달려온 사람한테 비아냥거려요. 형님이 맨날 저한테 하던 말이었어요.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에 가느냐고 치지 왔으면 시댁이 뼈를 묻을 거라면서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냥 내가 꿈에서 조상님들께 잘 보여서 그런 건가요? 우리 시대에서 그러니 말이죠. 제가 명절에 친정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덜 쌓고 살아야 나와 같은 인생도 살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 지낼 때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위는 어디 가셨고 딸은 혼자 왔어요. 아, 그 애는 바빠서 천천히 왔어요. 아, 뭐 먹을 거도 없네? 아침부터 짐 써서 왔더니 배고파. 너무나 뜬금없이 말을 토해. 점심을 일찍 차릴까? 우리 딸이 배고프다고 해서 살찐 놈만큼 돌아다녀도 나중엔 힘들대. 10년 넘게 함부로 선물을 해준 것도 이렇게 놓고 보니 살찐 놈이더라고. 제 눈엔 아버지에게 침묵하는 것도 이렇게 험한 것이더라고. 나 혼자 입만 떠서 명절 차례상 차리는 동안 우리 남편도 상황을 지켜보다가 너무 아낌없는 여자여 내 다짐을 남겼어. 지금은 누나도 오늘이니 부정이 선택적인가 봐.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갔다가 쉬면 별수 많은 날은 아닌데 원래 우리도 둘이 쉴 겸 데이트나 한번 해야겠다징? 넌 뭔 소리냐? 제사 준비나 해야 하고 아직 덜 끝낸 일이 많은데 왜 처가에 가자는 소리야? 내가 왔는데 너도 원래 결혼했잖아. 이러는 걸 집엔 네가 해야지. 함부로 나갈 거면 계속 펑겨다 줄 거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이프 과거에 혼자 고생한 걸 미안하면서도 앞으로 아이가 쉬어갈 수 있도록 나 예전에 해주셨던 대로 짐도 챙기 다녀와야겠어요. 그래서 짐 챙겨 나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아내 감정은 아니라고 외치고 앞치마를 집어들어 짐을 챙기고 나왔어요. 감동으로 눈물이 고여올 뻔했지만 참고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아주 분개해서 그대로 실컷 욕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는 거니? 시댁 행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친정에 가겠다며 너희 부모님이 이러게 떠났겠니? 이렇게 많은 일을 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냥 둔 채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봤더니 남이 내게 확 인상을 쳐서 빨리 나오라며 말하더라고요. 거의 질질 끌듯하게 끌고 나가는데 친정에 가서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려주는 게 좋겠어. 모르겠어요. 누나가 시집에 가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돼. 그동안 이렇게 먼저 나오자고 말 한마디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눈치가 없었네.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우리도 명절에 우리 시간 보내면서 좀 쉬자. 남편의 이런 행동이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발길 버튼이 됐었어.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는 서운하다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아시죠? 어떻게 우리 아들이 가자고 한다고 바로 그렇게 내뺄 수 있어요? 아이, 적어도 할 일은 다 끝내놓고 가야 한다고. 내가 그만하는 게 아니라 이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지 알아요?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저도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명절에 인사드리고 해야죠. 결혼하고 매번 시댁에서 명절을 보냈잖아요.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설에 시댁 먼저 갔으면 어떨까요? 추석 때는 우리 집에 먼저 가자고요. 요즘에는 그게 흔한 일인가 봐요. 저는 솔직히 결혼한 후에 친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죠? 내가 부드럽게 날 자주 만나러 오거나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해서 꾸역꾸역 부르는데 만나러 오면서 아침까지 먼저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며느리로서 할 말인지 명절까지 반반하게 생각이 나오고 내가 돈을 벌어 집을 왔다고? 뭘 했어? 반반하자는 생각이 당장 나오면서 웃긴다. 제 자존심을 의도적으로 상하게 하려는 건지 돈 타령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화가 났어요. 그 이후에 남편이 시들해서 뭘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가지 않아도 된다며 방패 역할을 해주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그렇진 않았죠. 만일 좋은 것만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지도 않았을 텐데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신중히 부탁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제사상을 다 차리고 가야 해, 알겠니?
갈 때 가더라도 할 일은 끝내놓고 가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건성으로 네네 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남편도 제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찍소리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왔었잖아.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도 오는 것은 좋은데 책 잡히지 않도록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례상까지 다 준비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도망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를 호소하며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주고 심부름을 부탁하셨어요. 음식 냄새가 난다고 하는 희한한 상황에서 신우의 신발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이 직접 하면 되는 일인데 왜 내게 시키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도 저는 상견례 자리, 결혼식 자리 딱 2번뿐인 분들 중 한 사람인데 우리 딸이 임신 소식을 들려주면서 입덧이 심해졌다며 지금은 음식 냄새를 맡기도 싫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라 하셨어요. 애가 아주 살이 빠져서 제가 해준 음식만 먹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서 계속 지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신우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우의 시댁에 갔다가 신우가 말만 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가게 되었어요. 별 생각 없이 가서 전달을 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신우의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아이고, 사돈면은 이대로 그냥 가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밖에 더 듣게 될 거예요.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불편했지만 말로 거절해버릴 수가 없어서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신우가 진짜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건지 우리 시어머니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놀랐어요. 사돈 며느리는 집안에 별일이 없다고 하셨고 명절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물어봤어요. 친정 부모님의 건강하신지부터 먼저 물어보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안부도 못 물어보는 사이를 가족이라고 두고 있으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서 저도 모르게 시은의 시어머니에게 넋두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휴지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린 쌓인 게 많았을까 속에 있는 말을 남한테 털어놓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번 말해봐요. 그 말에 저도 갑자기 보물 터지듯이 그간 있었던 서움이 막 터져나오는데 한참 동안 신우의 시댁에서 수다를 떨다가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에 왔네요. 명절 당일에 전 부치러 갔더니 신우가 입덧이 있어서 살이 쭉 내렸네. 어쨌든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었지만 드는 족족점만 뽑아서요. 먹는 건 못 먹었는데 고쳤더니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대인데 불편한 게 있었던 건지 뭔지 친정에서 눌러붙으려고 임신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임신이라는 게 유혹 세워 집에 놀고 먹으라고 자리를 깔아주시더라고요. 그 친정에 가서 몸이 좋아질 때까지 푹 쉴래 저는 애쓰며 그런 신우를 무시하고 차례상 다 차린 뒤에 친정 가보겠다고 짐을 챙기니까 신우가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며느리 주주가 벌써 친정을 가려고 해서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내내 말했어. 너네한테도 애를 점쳐줄 거야.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가 생각하지 마세요. 아 형님,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야. 솔직히 입덕 사용하려던데 입덕도 전혀 없는 거예요. 형님이 시어머니 집에 가기를 싫어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니죠.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내 생각해서 푹 쉬시게 하려고 오지 말라고 했어서 안 가는 건데 그 순간에 웃음이 피식 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집에 심부름하러 갔을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우의 시어머니도 신우한테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신우가 얼마나 일거리를 피하는지 그 집에서도 골치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 집도 제사가 있는 집인데 일을 시키려고 하면 아프다고 해서 못하고 일이 생겨서 못하다 이번에는 임신했다고 쉽게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신우가 저한테 출가회인이라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가 하면 로맨스인 줄 안다고 했더니 시우의 시어머니가 아주 혼란스러워했대요. 내주겠다고 했었어요.
신우가 저에게 막상 림 구하는 그 순간 바로 전화가 왔는데 신우의 말을 싹 무시하고 그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내, 지금 시댁에 있어요. 맞아요. 집에 있어요. 아, 앞에 오셨어요. 지금. 그러면 문을 바로 열어드릴게요 하면서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벌컥 열었더니 시어머니랑 신우랑 둘 다 왔어요. 누가 오나 싶어서 고개를 빼곡 내밀더군요. 신우는 제가 만든 육전을 입에 2개 째고 있었는데 그 순간 딱 신우의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들어오신 거죠. 얼마나 자시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 명절인데 연락 한 통 없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말이야.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서 있을 수 없다더니. 육전은 제 회 아주 부드럽게 먹는구나.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입에 넣고 있었어요. 말이에요.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 어떻게 오셨길래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우리 상전이신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나 싶어서 구경하러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글쎄 입덧 때문에 있지도 못한데 걱정을 했더니 다 거짓말이었고, 아니에요? 지금 막 먹은 약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방금 전까지 계속 울렁거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아까부터 잘만 드셔놓고 갑자기 왜 안 드신 척해요? 형님, 제가 와서 본 이후로 입에 뭘 안 넣은 적이 없는데 누워있긴 했죠. 아프서 손 하나 까다 안 하고 저한테 수발 들으라고 시키셨나요? 증거 찾으실까봐 제가 녹음해 놓은 거 있으니까. 증거는 여기 있어요. 아니, 얘가 왜 그렇게 말을 하니 갑자기 차리다가? 왜 사돈이 오시니까 허튼 소리를 하고 그래요? 사돈, 며느리가 증거가 있다잖아요. 그리고 이 집 며느리한테 출가하면 뭐니 하면서 친정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다면서 시댁 살림에 뼈를 묻을 거라고 했다면서 아이제제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아니요. 제가 그냥 우리 친정엄마 혼자 고생하실 것 같아요. 같이 좀 일을 하자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처자빠져 누워서 자기가 할 일은 쏙 빼놓고 놀고 먹고 있어? 지금 네 꼴 보니 아주 멀쩡해 보여. 지금 우리 집에 할 일이 많으니까 당장 짐 싸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명절을 지내고 난 뒤에 안동에 있는 우리 친척 집도 싹 방문하자고 하네. 안동에. 어머님, 저 지금 임신 중이라 몸도 있어? 장거리라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내가 자로 움직이니까 힘들면 중간에 휴게소 들러서 쉬면 돼. 아직 출발해도 5-6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어서 준비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제사 준비할 것 준비하고 그러고 친척 집으로 이동하자. 사돈 아이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이러는 게 어느 집에서 그런 일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그쪽 집에서 씨앗이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굴린다며 먹이는 일이 뭐야? 임신이 뭐 어때서 결혼하면 당연히 하는 일 아닌가? 자라상 차리는 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 그 집 며느리는 친정에도 못 가고 일만 한다는데? 지금 자기 딸이나 남의 딸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거야 참지 못하고 들먹이는 게 그게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 집 가풍이 다를 바가 있어?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우리가 애를 데려다 키울 테니까 차라리 이혼을 시키든가. 나도 무슨 상잘로 며느리를 모시듯이 대하면서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죽겠네요. 뻑하면 돈 달라는 소리만 할 줄 알았지?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아들의 바가지를 그렇게 긁는다면 그건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조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불편할까봐 자주 시어머니 집에 찾아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한번 와봤는데 그리 불편해서 맨날 인상 쓰면서 있고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손톱만 죄를 긁고 계셨습니다. 있었어요.
신우도 이런 상황에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만이 속 시원하고 재미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겠죠. 이번 명절에 음식이라도 해서 보낸 것도 아니라 반찬가게 음식이라도 떡 한 번에 반찬가게 오고 찍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것 하나 가지고 오는 게 힘들어서 올케를 시켜. 너는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아유,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 조심하고 잘할게요. 어머님 안동에도 인사드리러 갈게요. 어머님 아프세요? 됐고, 지금 짐 싸서 우리 집에 와서 제사 준비할 거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날 생각해라. 평생 친정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면 아주 편하겠네.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행사인데 한 손가락에 꽂히는 거 하기 싫어. 허구온 날만 되면 핑계만 하는 거 같고 싫어. 그런데 신우의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신우가 급하게 말리고 짐 챙기고 나오겠다고 했어.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진짜 가려는 거냐고 물으면 신우이가 팔을 휘둘러 말했다. 마냥 시어머니를 싸게 만들면 영원히 쫓겨날 거야. 어떻게? 아빠 없이 자식을 키울 순 없잖아. 난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짐을 가방에 대충 넣고 시우의 뒤를 따라 나가더라. 신우가 없어지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탄을 터뜨린 거야. 아이고,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니? 아, 임신 초기라 약하게 증상이 나타나면 어쩌려고 저리 경호 없는 짓을 안 할 수 없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네 집안 씨를 뵌 사람인데 어떻게 저리 막 끌린다는 말이야. 누나가 처먹는 꿀만 보아도 애초에 세상 가치가 드러나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도 이제 할례가 끝났으니까 이만 처가에 가볼게요. 남편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죄짐을 챙기면서 가방을 들고서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아주 악을 써가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가관이더라고. 출가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니? 우리 딸까지 시댁으로 끌려간 거에서 너희까지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명절은 뭐, 나랑 너희 아버지랑 둘이서 보내야겠니? 아, 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까운 가족이었니? 명절을 같이 보내자고 그래요. 솔직히 엄마가 우리 와이프에게 일 시키는 재미에 부른 거지 우리 생각해서 보고 싶어서 푸른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신부를 왜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요? 가족끼리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전 부치면서 쟤랑 나랑 이야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래 일 시키는 재미라니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어머님이랑 저랑 전 부치면서 나눈 이야기가 뭔데요? 온통 신부 걱정, 남편 걱정 그거 아니면 저한테 잔소리 밖에 더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할 일 다 끝나면 바로 오라고 하셨고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명절에 다 같이 밥이 남기 먹을까 말까 하고 서로 놀러 다니기 바빴으면 왜 우리 와이프에게 효도를 해야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하라고 시켜요. 아니라고 조상님께 하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정자가 나랑 누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서 아유, 원래 이런 것은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니까 나한테는 근소리 없이 시댁에 놀러 붙어 있었어. 뻥 좀 치지 마요. 엄마도 나 어릴 때 맨날 빨리 집에 가자고 하라고 울고불고 떼쓰고 시켰었어. 아, 할머니 집에 있기 싫어서 엄마는 제사도 한 번 제대로 지내본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제사를 지내자고 하는 거냐고. 이게 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보고 따라하는 거야? 며느리 기죽이기라는 건 봤지? 나는 그런 거 안 봤다니까. 진짜 너희들에게 너무한 거 아니니? 지금 와서 며느리에게 효도시키려고 하는 거 진짜 꼴불견이야. 엄마 나중에 대접은 바라지도 말고요. 눈치라도 안 보고. 살려면 지금부터 우리 마누라한테 잘해야 한다. 나도 우리 마누라 눈치를 살피면서 옆에 빌부터 살 건데 아이 엄마라고 별 수 있겠어?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자 남편은 빨리 나오라며 손짓을 했고 난 고개를 갸르스레 숙였다. 그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나오고서 남편을 향해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앞으로는 할 말 다 하고 살자며 힘을 실어주었고, 저도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았어요. 친정에서는 잘 먹고 잘 쉬며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결국 휴대폰 전원을 끄고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렸어요. 이제 며칠 뒤면 명절이래요. 신우가 벌써부터 시댁에 가서 죽는 소리를 낸다는데 이번에도 안동에 있는 친척 집을 가야 하는데 거기가 한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집성촌 넘 때려지어 산다고요. 일일이 인사를 드리러 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다면서 연휴 내내 시댁에 리락이 생겼다고 울고불고 했다네요. 게다가 이제는 신우가 만삭이라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애까지 나올지도 모르는데 안동으로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렸지만 사돈댁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이번 연휴가 길게 붙어 있으니까 남편이랑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이며 비행기면 값이 조금 나가긴 했지만 전부 예약을 해뒀어요. 시댁에서 딱 이틀 정도 명절 준비하고 여행용 가방을 들고 떠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